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뭐 미분계수 f'1 2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해 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2 넣어서 계산하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값은 3이 되겠고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6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 3-1분의 f3 f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면 2분의 12 하셔서 6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편값 정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나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그다지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연속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뭐 위에다 0 넣고 아래다 0 넣었을 때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고요. 뭐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유리화 해 주시면 분모에는 루트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분의 분자에는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둘 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게 최고차항은 1이니까 뭐 1 더하기 1 하셔가지고 답은 뭐 5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에 이제 아까 4번 문제에서 했던 거랑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야? 우선 연속임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다 2 넣고 아래다 2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4a-b가 첫 번째 누구랑 똑같다? 6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하나만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다 2 넣었을 때 아래다 2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2분의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B 구하시면 4 이렇게 나올 거라서 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0가 요거고 F1이 요거일 때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도록. 자, 이거 사이값 정리 활용이죠. F1 곱하기 F0이 0보다 더 작아야 한다. 그래서 뭐 쟤네들이 인수분해 다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형태로 이제 써주시면 k-2에 k-7에 k-4에 k-9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2보다 작든지 아예 다 음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4에서 7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 9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다 양수가 나오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k 값은 1하고 5하고 6하고 10 이렇게 총 4개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전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나와 있었는데 그냥 뭐 하면 된다? 다 1부터 5까지 넣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법이겠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왜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게 5F1 이렇게 적혀 있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왜? F1이라고 하는 게 총 5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 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1 넣었을 때를 가져오시면 F1 플러스 H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뒤에 붙어있는 5F1에서 하나만 가져와 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엔 2 넣어주시면 H분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요거를 총 몇 개 하면 된다? 5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다 이제 개수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F'1, 2F'1, 3F'1, 4F'1, 5F'1을 더하는 거가 되겠고 15F'1 그래서 답은 9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유형 정리에서도 했었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학원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꼭 맞아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극한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gx라고 얘기하는 극한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태를 hx로 치환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누구를 바꿔주는 거야? gx가 뭐가 된다? 이게 hx니까 2분의 hx 마이너스 3f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 각각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2fx 더하기 2분의 1 hx 마이너스 2분의 3fx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에 올라가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5fx 마이너스 hx 더하기 3f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개수 정리를 해 주시면 뭐 다 정리가 가능할 건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f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죠. 그래서 fx분의 1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 것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 식을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틱한 그런 문제인데, 차수 비교하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가조건에 의해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구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fx는 x세제곱이 들어감으로써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 상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나조건을 봤을 때 이제는 로피탈을 좀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린 답을 빨리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f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겠고요. 나조건을 갖다가 이제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계산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1분의 f'(x), 즉 f'의 1이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용하면 b가 없어지고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넣어서 계산하면 a, b를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a는 13, b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 나올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였습니다. 그럼 답은 2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H'2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미분법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극한의 기본은 대입이기 때문에 F2가 바로 얼마? 3이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고요. G의 2도 얼마? 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각각 다 바꿔서 계산하면 F'2는 얼마? 2. G'2는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2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근데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서 쪼개져 있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쪼개져 있죠. 그럼 우린 어디서만 조사할 거야?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조사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그냥 그래프 보시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자극한 각각을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요렇게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일 때의 fx, gx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각각 그래프 보고 식 보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의 fx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일 때의 gx는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뭐 하면 돼? 똑같이 f1이랑 g의 1 그리고 1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구해주시면 a, b, c에 관련된 식이 나오고요. 그건 답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0, c는 얼마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극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절대값 취해져 있는 함수인데 얘는 그래프도 충분히 그릴 수 있죠. x-1과 x-4로 이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쳐 주시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x축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1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fx는 연속함수다. 맞죠? 이게 잘리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연속함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봐 주시게 되면 반열린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4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죠? 여기는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는 딱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가 딱 제일 작은 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우선은 당연히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가지겠어? 1하고 4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5일 때 가장 위에 있겠죠. 최소는 선생님 4에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없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있어?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긴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에서 최소를 갖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fx는 k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양수 k가 존재한다. 뭐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y는 k라고 하는 직선 그었을 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여기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꼭지점에 해당하는 값이랑 같아지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뭐 gx가 마이너스 3x라고 하는데 요거랑 요거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리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 뭐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애들을 뭐 구하거나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 fx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가지잖아. 그냥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그냥 나오냐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3x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랑 똑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3x가 누구?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랑 똑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고 선생님 좀 미분해서 풀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분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반 열린 구간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자, 1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좀 당황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들아 요거는 FT라고 하는 걸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작성하진 않을 건데 직접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 원이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어떤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좌표 평면 위에 이제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x축, y축 요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딱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부분에 딱 절반만큼만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딱 이렇게 절반일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점이 A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B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P라고 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Y축 위에 있는 점이랑 원 위에 있는 C라고 하는 점 아무데나 잡아갖고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를 어떻게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 ABP랑 ABC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T라고 하는 점이 여기 어디에 이렇게 0,T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BP라고 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AB라고 얘기하는 애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더 이상 안 바뀌잖아. 그 넓이를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린 뭐 하는 걸 알 수 있어? 아, 밑변의 길이는 동일하니까 저 P라고 하는 애가 높이를 결정 지어 줄 거고 그 높이라고 하는 애가 똑같아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선을 그으면 되겠어? 요렇게 y는 t라고 하는 선을 딱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요점이 c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점이 뭐가 된다? c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만 있겠어? 아니겠지.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아래쪽으로 y는 t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점이 C가 될 수도 있고 요점이 C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과 간격이 굉장히 짧죠. 그러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y는 t라고 하는 직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넓이는 똑같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요 간격이 일정한 얘네 두 개가 똑같아질 수 있는 점이 여기 아래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늘어난다? 네 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간격이 어디까지만 늘어날 수 있겠어? 당연히 2분의 1까지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두 개가 더 생기려면 2분의 1보다 만약에 더 커지면은 원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1인 거니까.
그럼 우린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당연히 t가 어디보단 클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 ft는 작성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직접 하세요. ft라고 하는 점의 어떤 기준점은 어디가 되겠어?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인 요 p에서. 그러니까 t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일 때부터 시작하겠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ft는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있어? 없어? 없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고 얼마보단 작아야 돼? 0보다는 작을 때가 되는 거겠지. 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간격을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얼마일 때가 되겠어? t가 0일 때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t가 누구보다 더 클 때, t가 0보다 더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는 작을 때가 되겠고, 마지막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될 것이며, 마지막 t가 1보다 더 클 때, 요 7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겠지. 선생님 근데 어차피 지금 0에 대한 극한이니까 그냥 그 사이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은 FT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뒤에 붙어있는 그 삼각형 넓이 그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계산한 거 20번 문제 있잖아. 그 문제도 똑같이 이거 작성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제발 이걸 안 작성하고 문제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직접 계산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악담을 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사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려워갖고 틀려.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또는 문제 푸는 스킬들이 부족해가지고 틀리는 거야. 논리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러면 나도 인정할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나도 뭔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거든. 볼게요. 그래서 다항함수, 근데 약간 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최고차익에서 1인 다항함수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fx가 몇 차식인지 몰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렇진 않겠죠. 최고차항까지 들먹이고 다항함수라고까지 얘기하면서 fx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4차식인지를 모르고 풀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그냥 저걸 보고 fx 몇 차식인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실 수는 있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f0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4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투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부등식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그 조임정리. 그 내용을 이용하잖아.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그 gx, hx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에다 1 넣었을 때, 그리고 h에다 1 넣었을 때 다 0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g'x가 9고요. h'x가 9x 제곱이잖아. 그래서 g'1이랑 h'1이 다 얼마야? 다 9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면 fx가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일 수도 있겠지. 하나하나씩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fx가 만약에 1차야. 그러면 fx가 1차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그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네. 그럼 fx는 뭐야? x-4예요.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나요? h'1이 f'1이 0이 f1 0이잖아. 또 심지어 안 되겠지 당연히. 왜냐 f1도 얼마여야 되는 거니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f1이 0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오케이. 두 번째, fx가 2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2차야. 그러면 fx 어떻게 적어야 돼?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f1이 0이야.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3이야. 근데 f'의 1은 얼마야? 5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9가 아니잖아. fx 몇 차겠니? 3차예요. 3차입니다.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x 마이너스 4 놓고 저거 이제 1 넣고 미분에서 1 넣고 그 계산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고요. b는 0 나오고요. a는 3 나옵니다. 아니 반대네요. 미안. a가 0 나오고요. b가 3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는 더 이상 무슨 의미를 찾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6번 문제는 사실 14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 ST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약간 풍선 커지듯이 쭉 늘어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ST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ST라고 하는 애를 구할 건데 당연히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t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첫 번째 블럭 저 정사각형을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얘는 뭐야? 그냥 t제곱이라고 하는 얘만의 어떤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에서부터 t가 어디 사이에 있는 경우? 2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사각형이 요렇게 생겼다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1이라고 하는 넓이에, 그러니까 t제곱이라고 하는 넓이에다가 1이라고 하는 넓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 사각형의 넓이를 더 더해주시는 형태로 계산해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이 빨간 색깔 전체 넓이에서 왼쪽 위에 붙어 있는 저 사다리꼴을 빼주시는 형태도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는 찾아야 돼. 요점 좌표가 어딘지는 찾아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 다 계산하면 나 빼는 형태로 좀 계산했는데 t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거 그냥 결과값만 쓸게요. 그냥 빼는 형태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2t-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똑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이거든 얘들아. 2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더 커지잖아, 맞지? 그럼 거기서 또 빼주시면 되겠고요. 3t-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식을 잘못 적었네. 미안해요. 요거 하나로 내려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 t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넓이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가 아니라 3보다는 크고 t가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3t-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냥 하면 돼?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따로 얘기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기억 보시면 0에서 4 사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니은 t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두 개 미분해 가지고 1 넣어봤을 때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마지막 거는 뭐가 되겠어? 4가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립하셔가지고 그 t 값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ST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맞거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문제는 17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속과 불연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데, 자, 열린 구간 -2에서 5 사이에서 포함되어 있는 정수 A,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수이기 때문에 -1, -2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fx가 x 이퀄 0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근데 오직 x 이퀄 0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그 말은 뭐야? 불연속이어도 되는데 다른 곳에서 불연속인 게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그거는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많이들 도전했던 거, 많이들 시작했던 게 얘가 0에서 나눠져 있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b제곱 마이너스 3이고 0이 아닐 때 극한값은 위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2b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분의 2ab라고 하면 분모에다가 a를 0을 넣었을 때 a분의 2ab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a가 여기 2b가 나오네. 그럼 얘랑 똑같으면 안 되겠네 해서 그냥 두 개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갈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약분 시키는데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뭘로 나눠서 계산을 봐야 되겠어?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눠서 계산할 거냐면 첫 번째 A가 0인 경우랑 두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에 대한 fx는 그냥 새로 작성을 할게요. A가 0인 경우는 뭐 위에 붙어있는 함수는 그냥 0이겠죠. 그러면 A가 0이 아닌 경우는 b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는 0에서 불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얘네 두 개 달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어야 되네.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되겠죠. 왜냐면 b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a가 0일 때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된다? 총 5개다. 그러니까 순서상 몇 개야? 그냥 5개라고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 그냥 정상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x가 0일 때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생긴 분수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되게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수 형태일 때 분자에 올라가 있는 게 그냥 숫자지.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b도 0이 아니잖아. 그 말은 뭐야? 분자에 있는 애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고. 얘가 0이 아니라고. 근데 그럼 0에서 불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0에서만 불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일 때 함수값 있죠? 지금 극한값도 있겠지. 극한값도 있지 않겠어? 왜냐면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 분수 형태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거 뭐야? 분모가 0일 때 아니야?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야. 그럼 분자가 0이 안 되네? 그럼 분모가 만약에 0이 되면 0에서의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극한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라고 얘기하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 a 값의 범위는 요렇게 나올 거고요.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1, 2, 3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뭐가 아니어야 돼? f0가 뭐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3b가 뭐가 3이 아니 뭐가 아니어야 돼? 2b가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면 0에 대한 넣었을 때 약분될 거니까. 그러니까 극한값이 2b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0에서 4 사이에 있는데 근이 없네? 그러면은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없다는 거잖아, 맞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없다. 이거 1번이라고 쓸게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0 넣었을 때 0이 안 되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극한값은 a분의 2a. 아까 했던 것처럼 0이 아니니까 약분해서 2b가 나오겠지. 얘가 누구랑 달라야 된다고? b제곱 마이너스 3이랑 달라야 된다고. 그럼 얘를 가지고 넘겨서 계산하면 b가 뭐가 아니면 돼? 3 아니면 뭐가 아니면 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된다고. 그럼 b가 될 수 있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 1과 3을 뺀다면 누구? 1, 2,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a가 얼마일 때? a가 1, 2, 3일 때 b가 얼마가 될 수 있다? 1, 2, 4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총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나온다. 자,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있지 않겠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0일 때 요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뭔지 알아? 얘가 0인 게 있잖아. 그러면 x에다가 무언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게 0은 아니잖아. x에다 0 넣었을 때 0 되진 않잖아. a가 0이 아니니까. 그럼 그 말은 뭐야? x 이퀄 0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제가 근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알파 베타에 대해서 불연속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애초에 어디서만 불연속이어야 돼? 0일 때만 불연속이어야 된다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근을 가져서 또 다른 x가 0이 아닌 또 다른 값에서 그 0이 될 수 있는 값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단순히 불연속이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0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카운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5개와 9개 하셔서 총 14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극한 계산하고 불연속 계산하고 연속 계산할 때 분수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게 0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첫 번째 기준점이거든.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면 뭐 넣어서 계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a가 어떻게 되어 있어?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1일지 2일지 3일지 모른단 말이야.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저 절대값을 한 번 더 나눌지 아니면 그냥 계산할지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아.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애들이야. 그럼 x가 3보다 큰 걸 갖다가 대입을 해봤자 무조건 양수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의 fx는 그냥 뭐라고 적어주면 돼? x랑 x-a, 즉 x가 3보다 작을 때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러면은 굉장히 쉽거든? gx 곱해갖고 미분하시면 돼요. gx 곱해갖고 fx, gx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x에 x-3에 x-b 이렇게 되겠고 x가 3보다 작을 때 x-a일 때 x-3에 x-b일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미분해서 3 넣었을 때 똑같아질 수 있는 자연수 a, b에 대한 순서상 구해주시면 되겠죠. 뭐 계산하면 1, 3, 2, 3, 3, 3 이렇게 총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a가 만약에 3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범위가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럼 fx가 요번엔 어떻게 작성될 거야?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x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그대로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a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x-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 다음에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gx 이렇게 곱하잖아. 그러면 이거 gx, 이거 gx, 이거 gx가 미분이 가능하게끔 어디에서 3과 a에서 계산해 주시면 거기서 순서상 또 나오겠죠. 그거 찾아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 가능성 조사하고 이런 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a를 이렇게 나누냐 작냐고 이거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약간 추천을 해주자면 사실 뭐 이게 추천이 뭐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야. 당연히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근데 혹시나 문제를 좀 잘 풀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면 이 조건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A를 기준적으로 1, 2, 3을 넣었을 때 그 달라지는 게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특히나 그리고 순서상 구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선택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뭐 그런 경우 있겠죠. 막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다른 거 다 포기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이런 거 찾아야지. 왜? 다른 건 실수 전체 범위여가지고 막 뭐 넣어서 계산할 수 없잖아. 근데 얘는 자연스러워 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법 공식이었죠. 첫 번째 거는 F'A니까 그냥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거 마이너스 F'A죠.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5F', 헛소리죠. 그냥 F'A죠. 그래서 3-2F'A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문제도 ST를 작성해야지만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몇 초 3씩 움직이고요, 몇 초 4씩 움직이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넓이를 ST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AQ라고 하는 게 뭘 하겠어? AQ를 뭘 하겠어? 높이로 보면 되겠죠. AP를 뭘로 보면 되겠어?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지. 그럼 Q는 D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애고 P는 A에서 출발해서 늘어나는 애잖아, 맞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QA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겠다? 20-4t라고 둘 수 있겠죠. 왜? 4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3t만큼 늘어나 그냥 3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ST는 뭐가 된다? 2분의 1에 20-4t에 얼마? 3t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얼마가 될 때의 순간변화를 구하랬습니까? 36이 될 때의 순간변화를 첫 번째로 계산해 주시면 알겠지만 t가 2일 때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해갖고 2 넣어주시면 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1번 넘어갈게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사실 이게 연장선상에 좀 들어가 있거든.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부분에 이차함수가 들어가 있죠, 항상. 그 이차함수 부분에서 이렇게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이렇게 교점좌표가 A, B 이렇게 나올 때 그 두 개를 근거계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울기가 2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걸 Y는 뭐라고 둘 거냐면, 뭐 직선 Y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그냥 EX 더하기 GT라고 둘게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Y절편이든 X절편이든 구할 때 항상 필요한 건 뭐야? 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얘도 EX 플러스 GT인 건 알지만 저 GT를 구하기 위해서는 걔에 관련된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다 만나는 점을 뭘 하자 그랬어? 만나는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립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GT는 0이라고 놨을 때의 서로 다른 두 군이 알파 베타인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GT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AB의 길이를 구한다기보다는 AB의 길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AB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알파, 2알파 플러스 GT.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는 베타, 2베타 플러스 GT입니다. 근데 요거 뭐 내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은데, 얘들아, 같은 식에다 다른 미지수 넣어갖고 빼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루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루트의 2베타 플러스 GT에다가 누구? 2알파 플러스 GT를 빼주시는 거겠죠. 그럼 GT가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을 거야? 알파랑 베타만 남을 거거든.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제곱해서 계산하면은 루트의 5에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5의 절대값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의 5에,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4가 되겠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거는 플러스 4G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GT라고 얘기하는 게 뭐 결국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Y절편 얘기했죠.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GT가 뭐 4분의 5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게, 왜냐면 요게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래요. 뭐 이게 요렇게 요게 이제 OT여야 되는 거니까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T라고 두고 뭐 제곱 넣어서 계산하면 그냥 끝날 겁니다. 좀 해괴망측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걸 가지고 차용해서 낸 문제니까. 근데 정말 간혹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 정도에 한번 보고 넘어갔을 거니까. 근데 되게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차함수랑 직선이 연립되어 있을 때 다 알지 못해도 근거계수 관계를 통해서 뭔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얘기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수1 배웠을 때 이차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어떤 직선이랑 교점좌표 구할 때 뭐 기울기 갖다가 뭐 이렇게 점좌표 작성하고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